아무도 케어를 안 해주면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Cops, miss. 안녕하세요, 깝스메스의 깝쌤입니다. 오늘은 예비 고2 학생들에게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 좀 더 효율적일지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전략을 짤 수 있는 정보를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미리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고 전략을 세우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테마는 이래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혹시 나 2년 동안 수학 공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혹은 뭐 수원, 수투, 선택 과목 이런 거 생기는데 뭘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또 수능 공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궁금증을 확실하게 오늘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얘기를 다루기 전에 앞서서 먼저 꼭 해야 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간략하게 어쨌든 이 입시라는 제도를 조금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하지 않게 아주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쨌든 이렇게 학생들 지도하면서 대학교 원서 넣는 것까지 지켜보고 나중에 결과까지 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수시를 쓰는데 종합을 좀 위주로 쓰는 친구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시를 쓰는데 교과로 좀 위주로 쓰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정시로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시 같은 경우는 보통 강제로 선택당하죠. 학교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 특목고, 자사고야 이러면은 대부분은 뭐 2학년 때부터 정시를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학생들만 조금 안 되겠다, 그냥 지금부터 정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1번, 2번 케이스 대부분은 이제 수시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수시도 막연하게 내신으로만 가는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등급도 중요하지만 좀 생기부 활동,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관심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이제 종합 전형이고요. 그리고 교과는 진짜 그 점수 자체가 중요합니다. 소수점 1점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점수로 커트를 내는 게 교과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시용은 수능으로 치는 건데, 도대체 나는 어떤 게 조금 나은가, 약간의 판단 기준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종합형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 막 0.5점 이렇게 높은 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생기부의 퀄리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로가 미리 좀 확정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 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며 선생님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활동도 좀 활발하게 외부 활동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 종합 전형으로 준비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나는 그것보다는 아직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도 공부하는 거는 좀 괜찮아, 나는 성적 관리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친구들은 사실 교과형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에서 그러면 수학 과목만 딱 놓고 봤을 때 수능 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이 뭐냐, 전형이 뭐냐 라고 하면 바로 2번과 3번 전형입니다. 1번 종합은 사실 거의 뭐 수능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원서 넣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면 2번, 3번은 수능이 좀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최저 등급도 있고 이제 정시는 말 그대로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이 세 개 중에 내가 어디 쪽에 좀 속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판단하시는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종합 좀 정리해보면, 종합은 이렇게 동아리, 세특, 활동 이런 게 중요하고, 교과는 이렇고 정시는 이렇다. 그런데 이제 수능을 가져가는 건 이렇게 교과형이나 정시형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도대체 수학의 수능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 뭐 이런 얘기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수능,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걸 우리는 수능 공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매년 고1, 2도 치지만 고3들은요 3월, 4월, 5월, 6월, 8월 빼고 11월까지 쭉 치죠. 수능까지. 거기에 사관학교, 경찰대까지 하면 1년에 총 10개의 시험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30문제를 뽑으면 300문제, 그리고 준킬러만 뽑으면 60문제 정도 가량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게 1년치고 3년치, 5년치는 다음과 같이 될 텐데, 이런 문항들을 같이 공부하는 걸 우리는 수능 공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과서뿐만 아니라 최근 기출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공부를 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이런 공부를 언제 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의 2년 정도의 여정을 한번 관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고2부터 고3까지 타임테이블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2 겨울방학이 되면요, 이제 수원수투를 하거나, 뭐 이과 친구들은 뭐 기하를 해야 돼, 뭐 수원수투 기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뭐 선행을 준비를 할 거고, 1학기 때 수원,
여름방학 때 수투, 2학기 때 수투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3이 되면 미적분 확통을 이제 선택 과목으로 둘 중에 하나를 갈 거고요. 그리고 1학기 때도 그렇게 갈 거고 여름방학 때 이제 수능 대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내가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 하고 보면 대부분은 언제 하냐면요. 요때 겨울방학 때 미적분 확통 요때 보통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하냐면 요때 합니다. 근데 이제 요때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아무도 케어를 안 해주면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좀 가르쳐 보니까 문제점들이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풀어야 될 게 많고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들은 너무 오랜만에 봐서 까먹어. 특히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하고 한 번도 안 봤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까먹어서 이걸 다시 메꾸는데 작업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양 보셨죠? 사실 5년치만 해도 공부할 만큼이 저만큼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거를 한 번 푼다고 완벽하게 다 소화할 수 있는 문제들만 있는 게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준킬러,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막 5번, 6번, 7번 이렇게 넘게 봐야 소화가 되는 걸 거고 그러면은 그런 양까지 고려하면 진짜 어마무시한 건데 양이 요걸 과연 이 기간 동안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엔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본 것은 그럼 언제 해야 되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학기 수원, 2학기 수투 요 시기에 수능 공부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설령 우리 중간고사가 기말고사가 그런 문제들까지 절대 나오지 않는다 해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내신 교과를 준비하는 상황이거나 혹은 정시 쪽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이 기간에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는지는 조금 명확합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첫 번째는 학습 시간을 좀 벌 수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어쨌든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이런 문제들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거고요. 두 번째는 안 까먹고 바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수원을 좀 공부를 한 상황에서 최대한 유형이 좀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 안 까먹은 상태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확실하게 내가 이거를 좀 공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중간에 공백이 안 생기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아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쨌든 수학 공부를 하는 단계들을 좀 살펴보면 가장 처음에 이제 개념서를 이용해서 개념을 배우죠. 이런 건 이런 거야, 수어는 이런 거란다, 지수법칙은 이거야, 수열은 이거야 뭐 이렇게 막 배운단 말이에요. 이 단계를 거치는 게 일단 1단계라고 하면 두 번째는 유형서를 한 번 더 학습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좀 반복 숙달을 하면서 좀 제대로 내가 익히고 내가 손으로 직접 풀면서 좀 확실하게 체화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 3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아마 지금 1학년 때도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과연 이 세 종류의 3단계 문제를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기 전까지 다 깔끔하게 끝내고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곰곰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선행을 미리 다 해놓은 상황의 학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를 현행 과정에서만 이거를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세 가지를 다 단계를 밟아서 학습을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사실 2단계까지만 제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양으로나 시간적으로 버겁습니다. 이 절대 적은 양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양이고 그래서 이걸 빨리 소화하려고 사실은 조금 먼저 선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마음은 3단계까지 다 연습을 좀 시켜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을 하다가 내린 저의 해결책은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유형서하고 모의고사를 따로따로 분류해서 하지 말고 우리는 이거를 합쳐서 할 수 있는 자체 교재를 만들자. 뭐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신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챙길 수 있으면서 수능에서 가장 핵심적이 되는 문항들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서 제작을 시작하게 된 게 저의 교재의 집념입니다. 아마 제 채널 와서 강의 보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집념이라는 영상 타이틀로 아마 강의가 올라온 것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집념이라는 교재고요. 사실은 이걸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 동시에 하는 걸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수업에 쓰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좀 요 교재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집념이라는 내신 심화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신 심화 교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신에서 변별력을 주는 문제들의 테마들을 좀 정리한 거고요. 여기 보이는 샘플은 수투인데 이렇게 항목별로 제가 모아놓은 문제들입니다. 뭐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개념 정리도 같이 잘 되어 있고요. 보통은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게 수평교, 수능 평가원 교육청에 있는 주요 문항들과 변형 문제들, 그리고 일반 시중 교재에는 잘 보면 있으면 한두 문제 있는데 실제는 많이 없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신에서는 서술형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 공식 증명 이런 것들로 변별력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 잘 나오는 유형들, 그리고 수능 특강의 주요 문항들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신에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항 테마들을 모으고 그렇게 또 중첩되는 문제들, 수능 주요 문항들도 같이 좀 구성을 한 거고요. 또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건데 학교 실제 기출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좀 할 수 있게끔 유형별로 모았어요. 사실 요거 작업할 때 제가 제일 힘들어요. 너무 찾기 힘들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잘 변형된 문제들을 하나 찾고 싶은데 워낙 문제들 자체가 없다 보니까 막 정말 10개 학교, 20개 학교 뒤벼야 1개 나오고 2개 나오고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지금까지 모아온 것들이 어느 정도 양이 돼서 그런 것들로 이제 연습을 했을 때 학생들이 실제로 그 유형을 소화하고 좀 연습도 하더라라는 거고, 이 내용들에 대한 강의 영상들도 같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년을 계획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겨울방학 동안에는 수원수투로 개념서 혹은 유형서 뭐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한다고 하면 이제 1학기 때는 수학 1을 가지고서 집념과 마플 시너지 혹은 집념과 자이스토리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 때 좀 수능 문제들도 좀 많이 다루고 내신 심화들도 같이 잡을 수 있는, 즉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이런 구성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조금 그래도 수시 쪽에 가깝다면 저는 좀 마플 시너지 쪽을 추천을 하고, 나는 좀 벌써부터 정시를 해야 돼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자이스토리로 같이 넘어가는 이런 구성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수투 수원의 요 학기가 딱 끝났을 때 내가 그래도 수능 공부를 좀 하고 넘어왔다, 뭐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다 보진 않아도 정말 핵심적이 되는 주요 유형들은 다 공부하고 넘어왔다 정도가 되게끔 만드는 게 이 커리큘럼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3이 돼서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아까 말했던 이제 수시 교과로 쓰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정시 쪽으로 완전히 결정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만약에 내가 수시 교과로 쓴다 그러면은 좀 미적분이나 확통 이런 선택 과목의 비중을 많이 줘야 돼요. 60, 70. 그래서 내신에 좀 더 힘을 싣고 수원수투, 수능 공부는 조금 3, 40 정도를 줄이고, 정시 쪽은 좀 반대입니다. 정시 쪽은 수원수투를 좀 많이 주고 미적분 확통을 좀 적게 주고, 그리고 1학기가 되면 내신 대비 위주로 수시는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킬러 유형 정리하고요. 정시는 반대로 가서 조금 더 빠르게 정시 쪽을 잡아주셔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예비 고3 전용 영상으로 따로 한번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일단 예비 고2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나의 입시 전형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 나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든 학기 중에 수능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조금이라도 빨리 수능 공부를 해놔야 내가 이걸 나중에 최저를 맞추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생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두 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교재가 집념이라는 교재가 있다. 그러고 보니 광고 같죠? 네. 자, 여기까지 일단